이것도 약간 이제 이야기식으로 작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스토어 24라고 하는 책 판매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는 요 아이허니몬 티 아카데미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사이트 가시면 제가 멀티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API 쪽이랑 어드민 쪽 실행 가능한 상태로 둔 작성한 코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님이나 기획자가 이제 책 판매하는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 서비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를 이제 기획자가 열심히 PPT 작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이제 그러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랑 배포하고 운영하는 환경까지 개발자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개발자에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 온라인 도서 판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기획자가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 기획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문서를 만듭니다.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할지, 또 책 관리는 어떻게 할지, 배송 관리는 어떻게 할지, 결제는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또 열심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 보통은 개발자가 참여를 많이 안 하는데 자기의 일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개발자가 회의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내놓은 기획을 이렇게 저렇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가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 플랫폼은 모바일 웹, 아이폰, 안드로이드 지원해야 하고요. 이제 판매 상품은 책이고요. 뭐 이제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는 듣고 있다가 이제 보통 CTO님이 그러죠. 지금 우리 인원 가지고는 안 돼요. 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는 작업을 하죠. 그 사이에 이제 이제 기획자분은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이제 화면 그 목업을 열심히 작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개발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바 프로그래머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개발 도구 자체는 한 5년 전부터 그냥 인텔리제이만 쭉 써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드 도구는 이제 그레이들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개발 플랫폼은 이제 스프링 부트로 쭉 진행을 할 거라 이제 자르 파일로 해서 배포를 할 거고 AWS에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회원 관리가 있죠. 이 회원 관리에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걸려요. 이러면 AWS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IDC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IDC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직접 이제 IDC의 서버를 사서 넣거나 아니면 IDC에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개발자가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개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개발자가 자기의 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보 개발자들은 사실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에 걸리는 건지 법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비스 다 만들고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때 막 이제 그 키사라고 해서 이제 정보 보호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야 니네 개인정보 다루는데 이거 IDC 분리했어? 막 이러면서 나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비싼 컨설팅비 받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개발자는 그 안드로이드 앱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안드로이드 앱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생각을 하죠. 일단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야 되는 부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도서 조회하는 API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가입된 회원이 우리 회원인지 그 로그인 이제 회원 조회하는 부분 또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가입했을 때 이제 메일 보내고 이제 메일 인증할 때 링크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니까 당연히 푸시 기능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서비스가 안착이 되면 회원들을 위한 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런 정산 시스템, 그리고 대표님이 맨날 들어와서 차트를 보고 싶어해. 그러면 또 이제 통계 매출 차트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 판매한 서비스를 만들 거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좀 커지고 나면은 결국 각 기능별로 분리가 되고,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게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되고, 그럼 또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회사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분리가 되고 사람 늘어나면 이때 이제 막 MSA 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막 하는데, 결국은 각 파트별로 업무를 나눠가서 그냥 그 기능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모인 게 그냥 MSA라고 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피땀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피땀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안정화돼서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뭐 이제 월드컵 있었을 때 그런 부활을 잘 버티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는 기스로 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SVN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SVN 쓰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를 버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SVN 자체는 나중에 히스토리가 쌓이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 같은 SVN 쓰고 있는 사람이 다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Git 자체는 변경 사항들만 저장하고 이것들을 또 이제 최적화하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7년 전부터 그냥 Git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Git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Git을 익히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itHub에 다 계정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드 배포는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젠킨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AWS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와 뭐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이제 배포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AWS에다가 이제 그 인스턴스 만들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따라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구축을 해서 이제 젠킨스 설치하고, 이 젠킨스에서 이제 그 빈스톡이라고 하는 배포 플랫폼인데 그 안에 배포해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스트독 띄우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하는 게 뭐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와 IDC 차이인 거죠. 우리가 IDC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그 SK 브로드밴드나 이제 KT 올레나 이런 쪽에 계약을 하고 서버가 준비될 때까지 뭐 최소 3, 4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리는데, 이제 그런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간단하게 시간 이용금만 지불하면은 이제 운영 환경까지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계속 클라우드 하는 거고요. AWS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MS 애저 쪽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약간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자바랑 좀 어울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버전업 되면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비즈팩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지원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윈도우즈 설치하는 키부터 시작해서 이제 MS 오피스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팀스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 편의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데 그거 1년 정도 쓸 수가 있어서 저는 그 비즈팩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AWS로 옮기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FC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을 내가 다 개발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를 또 상기하시면서 이제 메일 발송하는 것도 이제 메일 침프나 샌드그리드라고 하는 지금 이제 글로벌한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에 제이슨 형식으로 보내면 알아서 이제 뭐 템플릿 해가지고 보내는 것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기능 개발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돈 쓰고 기능 편하게 쓰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 테스트, 데브,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픈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운영을 쉽게 배포하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는 이 베타라고 해서 운영 체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덤프를 떠서 저쪽 베타에다가 쏟아붓고 여기서 이제 기획자나 품질 담당자가 테스트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개인정보 이런 거 다 변환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뭘로 사용할지 얘기가 돼야 되고요. 네, 저희 회사 얘기도 되나? 네, MS SQL을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쓰고 있었고 거기에 프로시저를 통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한 게 많아서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이런 확장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또 송건남님이 이제 서비스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위키에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 공유를 찾아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면서 이제 내가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설계라고 하는 거는 기획자가 던진 그 기획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걸 엔티티와 로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매 상품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책 북을 하나 또 뽑아서 이 북을 통해서 책의 정보를 관리하고 뭐 이제 북은 또 카테고리에 구성하고 뭐 이런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걸 각 모델별로 어떻게 동작을 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자와 협의하고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스프린트 기간으로 해가지고 짧게 돌면서 이제 개발한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애자일 나중에 애자일 선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짧은 스프린트 주기 안에서 출시를 자주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처음에 제시받았던 기능을 이제 구현했을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쁘지는 않지만 네가 기획한 기능 내가 구현했을 때 이렇게 동작해. 그러면 이제 기획자가 보고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제 변경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뒤에 가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데 어쨌든 초창기에 그렇게 조금씩 바꾸면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준비랑 구성이 끝나면 이제 개발자가 개발 툴을 열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기 시작하죠. 네, 소스 코드 관리는 Git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 Git은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사이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오픈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이고잉님이 운영하시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굉장히 교육 컨텐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그 사이트 구축될 때 좋은 사이트야 하고 이제 1년간 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OSS 개발자 포럼에서 11월 10일쯤에 그 Git 입문하기 교육과정을 하는데 인원이 좀 적어요. 한 4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 Git과 관련한 그 교육 자료나 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데미나 인프론도 있고요. 그런 약간 유료 강좌를 지불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스토어 24는 그레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략 6개 모듈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커먼, 코어, API, 어드민, 배치, 메시지라고 하는 이제 모듈을 줬는데, 사실 저 코어 부분은 나중에 도메인이라고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로젝트 서비스의 도메인 부분을 담당하는 엔티티와, 그러니까 모델들이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Git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그 그러니까 버전 관리가 필요 없는 클래스, 그러니까 소스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빌드가 일어나고 나면은 자바 그 소스 파일이 클래스 이제 바이트 코드로 전환된 코드가 있는데, 이런 애들도 필요 없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제 git ignore 하는 파일 통해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 ignore.io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create 옆에 있는 입력창에다가 자바, 그레이들, 인텔리제이, 뭐 이클립스 이런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버전 관리 필요 없는 애들을 제외하는 이그노어 관련한 텍스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리드미를 작성을 하라. 이 리드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의 커밋이 일어나고 GitHub에 푸시가 됐을 때 이 푸시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코딩을 했을 때, 야, 그래도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는 요 패키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에서는 그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하는 업스트림이었나? 이제 젯브레인이 제공한 솔루션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GitHub을 쓰시면 그 GitHub 커밋에 따라서 이제 블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코드에 이거를 고치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 자체에서 이런 코드 리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된 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이제 팀원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는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터미널에서 작성했던 그 스프링 부트 자르 파일을 가지고 어느 환경에서든 똑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실행 인자를 가지고서 원래는 8080 포트였던 건데 이제 이걸 9090 포트로 바꾼다거나 다른 포트로 바꾼다거나 그런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빌드된 배포본 하나를 가지고 여러 환경에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파일 구성. 전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팀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배포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이름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환경들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 환경별, 프로파일별 속성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에서 이제 로컬 테스트 이렇게 쓰고 또 이제 데이터 소스 관련한 그 JDBC URL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YML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spring.datasource.url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각각 조금 다르게 이제 선언하고 이제 뭐 구글 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API 키를 이제 개발 서버 그러니까 무료 계정이랑 유료 계정이랑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글 맵 API 키를 관리하는 application.api YML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 상단에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스가 없는 부분은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먼저 선점을 한 거고요. 만약에 요 밑에 이제 뒤에 있는 이런 하위에 작성된 애들이 없으면 그냥 API 키는 요걸로 적용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API 키가 얘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YML은 요 문서 구분자를 통해 가지고 요 하나의 문서 안에서 프로파일을 여러 개 또 지정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환경 프로파일들을 이제 하나의 YML 안에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듈 기능을 정의하는 이제 프로파일이고 요거는 실행 환경을 정의하는 프로파일로 해서 이제 이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실행 환경에 따라 동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도 마찬가지로 로컬과 테스트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사실 이제 대부랑 베타랑 프로덕트는 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AWS 빈스톡에 보면은 실행 환경의 실행 그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노출이 됐을 때 이 AWS에 누군가가 그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중요한 코드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에서 따로 이제 환경 변수로 등록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링에 부트에서 제공하는 외부 구성을 이용한 이제 나름의 그 보안 적용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 그 정보와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사이에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I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YML에서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소스 안에서 이제 인클루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소스와 API 모듈에 대한 프로파일스를 쓰겠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는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스 액티브 로컬이라고 지정하면 저 데이터 소스에 있는 로컬 프로파일과 API에 있는 로컬 두 개를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됩니다. 네, 이 CI/CD 부분은 그냥 Git 플로우라고 하는 그 Git 버전 관리 정책이 있어요. 네, 전략이 있는데 이제 기능을 개발할 때 피처 브랜치를 따서 이 피처 브랜치에서 개발을 하고 이 피처 브랜치에 대한 코드 리뷰가 끝나면 다시 이제 디벨롭으로 머지한다. 그리고 이 머지한 디벨롭을 푸시해서 빌드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되면 그 이후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 운영 브랜치로 머지해가지고 배포한다. 뭐 이런 그 브랜치에 따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Git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생성된 배포본을 어디에 배포하고 운영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이제 IDC가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곳 중에 어디에 관리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가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쓰면 쓰는 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이제 IDC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있고 구매가 있는데, 구매 초기 비용이 좀 많긴 하지만 그게 감가상각 돼가지고 한 몇 년 뒤에는 진짜 그 IDC 이용료랑 전기세만 먹고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그런 거에 상관이 없으면 클라우드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IDC 하려고 하면 내가 서버에 끼우고 이제 전자파 막 윙 도는 IDC에서 이제 콘솔 연결해가지고 운영체제 깔고 뭐 계정 만들고 거기에 또 이제 엔진엑스 설치하고 톰캣 설치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리눅스 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냥 못 한다고 하시고 그냥 클라우드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CI/CD는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1, 2, 3이 있는데 GitHub 레파지토리에다가 푸시를 하면 이 GitHub과 젠킨스가 이제 웹훅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GitHub이 나 푸시 받았어 하고 이제 젠킨스를 찔러요. 그러면 젠킨스가 알았어 그러면서 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푸시된 내용을 끌고 와서 이제 젠킨스 안에서 빌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배포본이 만들어지겠죠. 이 배포본을 S3 그러니까 이 3, 4, 5, 6은 그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그 배포 환경을 썼을 때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을 쓰면 이제 S3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스톡을 생성을 하면은 S3의 특정한 이름을 가진 그 버킷이라고 해서 저장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젠킨스가 그 디렉토리에다가 딱 배포된 파일을 넣고 이제 빈스톡에다가 야, 나 파일 업로드했어. 이제 빨리 배포해. 그러면 이제 빈스톡이 S3에 가서 이 파일은 내가 배포 안 했던 거네 하면 EC2에다가 그 파일을 밀어넣고 그 인스턴스를 다시 실행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따로 배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코드만 푸시하면은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되고 이 배포본을 쭉쭉쭉 운영 환경까지 배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I/C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통합하고 배포한다. 네. 그래서 제가 구성했던 AWS는 대략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북스토어 24 API가 있고 북스토어 24 어드민이 있어요. 그래서 API는 그 앱에서 요청 들어오는 회원 뭐 가입이나 조회나 상품 그러니까 책 조회 뭐 이제 카테고리 조회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빈스톡을 쓰면은 이제 빈스톡이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서를 앞에 하나 두고 그 뒤에 이제 인스턴스를 연결을 해서 이제 뭐 헬스 체크도 해주고 관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빈스톡을 많이 쓰는데 빈스톡 자체가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에 따라서는 그냥 EC2만 써놓고 이제 별도의 엔진엑스를 둬서 이제 로드 밸런스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백오피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회원 관리 부분이나 책을 등록하고 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쓴 거고요. 일단 지금은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My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리플리카라고 해서 이제 복제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둬가지고 읽기가 가능한 그 접근 경로와 그리고 쓰기 삭제 뭐 가능한 경로가 따로 있어서 이제 조회를 할 때는 조회하는 데만 보고 이제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이제 수정 가능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을 할지 궁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요거 보고 저는 이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링크 보시고 나면은 하시면 되고요. AWS 같은 경우도 가입하고 나면은 1년간 그 프리티어라고 해서 좀 저사양이긴 하지만 그 저사양에서 환경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리티어에서 허용하는 허용치를 넘으면 돈이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보안 키를 잘못 관리를 해서 누군가 들어왔으면 엄청난 폭탄 과금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한두 번은 봐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AWS 하에서 이제 개발 운영 배포하는 경험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모집하는 정보를 보면은 AWS에서 운영한 경험 있는지 여부도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좋다고 하지만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팀에서 몇 번 발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현한 기능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뭔가 그 5초 이상의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제 요청이 지연 처리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AWS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니네 때문인 것 같아라고 또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밝혀내도 미안해. 그럼 몇 시간 보상해 줄게 이러고 이제 보상해 주고 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쓸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서비스의 구조를 잡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잡고 이제 모델 잡고 커밋해서 푸시하면 빌드 배포되고 하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파지토리랑 엔티티 갖고 있는 그 퍼시스턴스 이제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간 연계되고 트랜지션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비스 계층에서 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계층이 그 하나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 혹은 또 다른 이제 그 관련된 매니저 뭐 그런 연계되는 클래스들을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안에서만 다 쭉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좀 많이 나눠서 조합을 해서 이제 트랜지션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컨트롤, 레스트 컨트롤러 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스토어 24 개발 서비스를 만드는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사실 이 5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보통 한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기능이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이 뭔지 코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면서 이제 기획과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AWS에 구현한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GitHub T 아카데미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시면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드미 잘 작성하는 거 이제 프로젝트 개요해서 하고 실행 방법 네, 요대로 복제를 해서 하면 된다. 그거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커밋하고 푸시할 때는
테스트가 다 통과된 이후에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복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복제한 로컬 저장소에 가서 이제 클린 빌드 했을 때 테스트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실행하는 방법까지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좋죠. 네, 지금은 느리네요. 어쨌든 이 리드미 문서를 보고서 이제 같은 팀원이 프로젝트를 내려받아 가지고 빌드하고 실행을 하기까지 그냥 한 번에 쫙 안착할 수 있도록 리드미를 항상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서울 리전에다가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인스턴스는 2개고요. 그리고 요 T 아카데미 북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빈스톡을 통해서 생성이 된 인스턴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젠킨스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일단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 집에 가면 지울 겁니다. 네, 돈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문서에서 드렸던 요 젠킨스 부분을 보고서 제가 이제 6시간 조금 삽질을 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보안 구성이랑 터미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런 설정을 다 마치는데 한 6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젠킨스에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각 구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요 긴 이름의 프로젝트는 그 구성을 보시면 요 Git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복제를 해오고 이 마스터 브랜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빌드 유발에 이제 GitHub 훅 트리거 오브 git scm 폴링. 그래서 이제 GitHub에 푸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웹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젠킨스로 GitHub 푸시가 왔으라고 알려주라고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GitHub에서 이 젠킨스에 호출이 오고 그러면 이제 이 빌드가 실행이 되면서 제가 작성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들 빌드가 일어나고 이 빌드가 일어난 자르 파일을 이제 프로젝트 네임으로 변경을 하고 이거를 이제 S3에 업로드를 하고 빈스톡에다가 이제 이런 파일을 업로드했어 이걸 배포해줘라고 이제 실행 명령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스톡에서 실행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배포한 그 배포본의 패키지들과 뭐 설명들이 쭉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8버전을 배포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요 7버전 체크하고 그냥 배포를 누르면 다시 이제 7버전을 원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포가 잘못됐을 때 뒤로 다시 롤백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빈스톡도 초기에 쓰시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AWS 운영 경험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빈스톡을 버리는 거죠. 지금 저희 팀도 빈스톡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제 배포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거의 밑바탕이 되는 건 개발자한테는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개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애플리케이션 만든 거 가지고 서비스한다라는 걸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를 잘 이해해 두시면은 나중에 서비스 운영할 때 스프링 부트에 뭐 이런 기능이 있었지 이러면서 조금 생각하는 건데, 뭐 어떤 분은 너무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너무 종속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종속적일 수도 있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얘가 굉장히 많은 그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종속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스프링 자체는 그냥 자바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웹 프로젝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하나의 숙달된 자기만의 개발 도구가 있으면 어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도 큰 망설임 없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보여주고서 개선하면서 이제 점점점 살을 붙이고 하면서 이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가지고 있는 컨셉도 그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어떤 놈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스프링 부트 위에서 어떻게 코드를 구현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발표 장표 중간중간에 드렸던 이제 그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런에 가시면 백기선 님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한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래,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한 것보다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